안녕하세요. 투자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자산 신탁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는 좀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투자 수익률까지 다 공개를 하는데 제가 더 이상 좀 투자할 자금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좀 회사를 더 다녀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런 걸 계속 투자를 하고 채널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좀 다른 또 사이드 그런 개인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자금이 생각보다 좀 많이 필요해 갖고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최근에 지금 제가 키움증권에다가 요 채널 만들면서 키움증권에다가 한 2천만 원 정도를 이제 제가 다 집어넣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좀 자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게 조금 만약에 제가 돈이 조금 자금이 있었으면 요 종목에도 좀 투자를 했을 텐데 지금 자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제가 이 채널에 그냥 소개 정도만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 채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도 주식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 같은 거를 추천을 해주고 소개를 해주고 뭐 이런 그 채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대 제 거를 보시고 종목을 사진 마시고요. 혹시나 이 제 거 채널을 보시고 종목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개인적으로 좀 스터디를 하시고 다른 또 그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한 다음에 그래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안 하시는 거를 강추를 하지만은 혹시나 제 거를 보시고 투자할 마음이 있으셨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들으시고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그냥 제가 소개만 하고 제가 좀 아쉬워갖고 조금 하는 그럼 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리면은 일단은 이게 신탁사를 지금 선택을 했잖아요. 네, 지금 회사를 다닐 텐데 뭐 안 다닐 수도 있고요. 일단은 최종 합격은 했거든요. 근데 다른 신탁사예요. 여기 신탁사는 아닌데 어쨌든 제가 신탁사에 좀 최근에 좀 합격이 돼서 좀 관심도 있었고 관심 있는 와중에 저는 이제 무조건 제 머릿속에는 다 그 주식 종목하고 다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그 아이스크림이 어느 회사 건지도 이제 좀 보게 될 거고 또 어떤 음료수라든지 제 생활에 뭔가 그런 좀 밀접하게 관련된 게 있으면은 다 그게 상장돼 있는 그런 회사인 건지 이렇게 좀 찾아보기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좀 주식과 이렇게 조금 더 좀 자연스러운 그런 융화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좀 갈 생각인데 그러면서 제가 좀 신탁사에 좀 합격을 하면서 이제 좀 찾아보니까 상장된 회사가 꽤 있더라고요, 신탁사도. 근데 요게 조금 눈에 들어와 갖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요게 의미가 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뭐 금융회사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신탁사가 금융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서 좀 저평가 받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주식 관련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좀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한 돈이 진짜 조금이라도 여유분이 있었으면 한 1, 200만 원이라도 뭐 집어넣어갖고 제가 직접 집어넣은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런 좀 자금이 좀 그렇지가 못해갖고 일단은 죄송한 말씀 드리고 다음에 혹시나 제가 좀 그 월급이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또 다른 곳에서 이제 자금이 나오게 되면 제가 기회가 되면 요것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면 성장성이 조금 계속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좀 계속 굉장히 좋은 그런 ROE에 대한 수치가 좀 보여주고 있고요. 더욱이나 이런 지금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 4.18인데 아마 이 배당 수익률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랬다기보다는 아마 쭉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배당 수익률이 이 정도로 유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나와 있을 텐데 그래서 네이버 금융인데요. 여기서는 좀 배당 수익률이 연간으로 보시면 4% 5%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좀 괜찮은 종목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조금은 좀 저평가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갖고 그리고 요즘에 뭐 이쪽에 관심 없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신탁업이 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나쁘진 않아 갖고
너무 근데 이게 독과점이 되다 보니까 한 기존에 몇 년 전만 해도 한 10군데, 11군데였는데 지금은 한 두세 군데 더 신탁업을 이제 정부에서 좀 허가를 해줘 갖고 현재는 한 13군데에서 한 15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 제가 최종 이제 그 회사를 지금 합격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신탁업이 뭐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부동산 좀 관심이 있거나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탁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신탁이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전 정부에서 이제 임대주택이라는 그런 게 뭐 예전에도 있긴 했지만은 그런 임대주택을 좀 많이 밀어붙였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현재 리스크가 조금 그 산지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어느 정도 얼마나 해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잘 해결을 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신탁에 대한 수익이 좀 많이 좀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신탁이라는 거는 수탁을 받아서 이제 신탁이라는 건 이제 수탁을 받아서 이제 부동산을 개발도 할 수가 있고 이제 처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각 방식마다 그런 그 형태가 틀리고 어떻게 또 운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처분 신탁이나 이제 개발 신탁 쪽으로 좀 많이들 이제 그 수탁을 맡기고 있는데 그런 신탁 회사는 어떻게 보면 약간 껍데기만 위임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 건물주가 되는 거지. 원래 실소유주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만 그 기간 안에 이제 그 소유주가 되는 건데 거기에서 좀 오는 조금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설명드리기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그런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임대주택 관련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든 신탁 그 회사에 많이들 깔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좀 잘 해결을 하고 좀 해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신탁업은 괜찮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수익이 깎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 회사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탁업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도 계속 성장성 있는 그런 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게 뭐 신탁을 맡긴다라고 하는 거는 큰 회사나 큰 건물주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제 조그만 이제 뭐 개인 소유주도 신탁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보편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부동산을 그렇게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이렇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마 보이지 주변에 많이들 없으실 텐데 그래도 뭐 아름아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신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 의뢰를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아마 그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탁업이 뭐 향후에도 계속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개인 소유주가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감가상각이 있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줘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게 되면은 부동산도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신탁 회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탁과 같이 이제 같이 뭐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갖고 이제 그렇게 부동산을 관리를 해주면 부동산 가치도 오르고 더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탁을 계속 수탁을 맡기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은 이제 좀 계속 성장 산업이다. 부동산 쪽으로는 계속 성장 산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소개를 좀 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더 뭐 재무적인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제조업체라든지 그런 뭐 IT 업체 이런 게 일반적인 그런 뭐 상장 회사하고는 조금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뭐 재무가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조금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시간 내셔갖고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좀 적정 주가를 제가 뭐 지난번에도 적정 주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좀 보여드리면 요거 보시면 되거든요. 요게 이제 적정 가격이 한 11,000원 정도 이렇게 나왔고 이제 평균은 이제 13,000원, 이제 범위는 8,800원에서 이제 21,000원 정도.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이거 다 틀린 숫자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직 적립이 된 그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좀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10,000원인데, 근데 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요런 부분이에요. 요거는 아마 요 림이라는 그런 적정주가 산출 공식은 모든 영역, 그러니까 모든 그런 업종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산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런 은행업이라든지 증권업 이런 관련 업종들은 요 적정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공식이라고 좀 그냥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이게 뭐 보통주하고 그 주식수하고 뭐 자기 자본으로 해갖고 산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참고만 하는 정도 수준으로 좀 봐주셨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걸로 따졌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분명히 다른 뭐 금융업이나 다른 은행 쪽 기업을 집어넣으면 요렇게 조금은 굉장히 저평가되는 걸로 아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은행이라든지 그런 다른 금융업종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다 좀 저평가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PBR이라든지 이제 뭐 그런 거, 퍼 이런 게 좀 다 낮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지금 바로 한번 찾아보면 네, 이게 더 낫네요. 그러네요. 네, 훨씬 낫잖아요. 네, 이렇게 은행 이제 금융업종이 이렇게 다 아마 요 PBR하고 P퍼는 아마 다 낮게 나올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이유가 은행이나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보금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이거 엄청 낮네요. 하나생명. 하나생명이 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종목이? 네, 이 자산신탁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하나생명 이렇게 낮나요? 근데 뭐 최근에 뭐 많이 오르긴 했는데 뭐 거의 9,000원까지 갔었었네요, 과거에. 이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뭐 6,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 그래프상으로는 네,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생명은 괜찮은데요? 이게 보다 보니까 네, 하나생명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생명 쪽도 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래서 한국 자산 신탁도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근데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낮잖아요. 네, 배당 수익이 낮네요. 배당 수익률은 하나 자산 신탁이 훨씬 괜찮은 걸로 나와 있고, 아까 기업은행 거 보시면 기업은행 괜찮네요. 네, 배당 수익률 괜찮았고. 네, 이렇게 지금 제가 그 한 종목 이렇게 소개 드렸는데, 이런 은행권이나 뭐 이런 것도 관심 있으시면 아마 안정적일 것 같아요. 이런 쪽이, 금융업 쪽이. 이것도 많이 최근에 오르긴 했는데, 네. 이제 대출을 많이 받고, 근데 이거 부동산 규제가 있어갖고 대출을 많이 안 받을, 뭐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또 그래도 부동산 거래가 워낙 크게 되고 막 부동산 가격 자체가 오르니까 이제 대출을 굉장히 크게 받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오르니까. 그래서 수익성이 괜찮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거는 또 어떤 정부 규제에 따라서 이게 좀 수익이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 좀 돈도 많이 풀렸고, 그리고 지금 거의 무이자이기 때문에 이자 자체도 금리가 좀 많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지금, 네,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금 은행 쪽이 수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기업은행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엄청나게 샀네요. 네. 지금 뭐 업종이 조금 금융권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네, 근데 저는 금융권 쪽은 좀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어갖고, 요런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네,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금융권 쪽은 이렇게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야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추가적으로 그러면 한국 자산 신탁에 대해서 제가 이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최근 리포트가 있죠. 2020년도 5월 거예요. 네, 이 사이에는 지금 최근에 나온 거는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조금 스터디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분명히 그냥 막 투자하지 마시고요. 저도 투자 안 했습니다. 네, 저도 절대 지금 투자 안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스터디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든 지금 금리하고 인플레이션, 네, 이게 지금 가장 큰, 경제적으로는 조금 가장 큰 이슈가 될 거거든요. 이거는 증시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제일 지금 금리만큼 제일 중요한 지금 이슈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4.6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플레이션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4.6% 전달 3.4% 크게 올랐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매달 아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수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계속적으로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그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 그까이 거 했는데 뭐 아마 이 의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무슨 솔직히 워낙 뭐 천재적인 사람들이겠지만은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네. 왜냐면은 이거는 되게 특수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 자체가 히스토리가 없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분들도 예측하기가 진짜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에 의해서 이 큰 손들에 의해서 이게 그래도 이 사람들의 좀 말을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렇게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럼에도 좀 긍정적인 좀 얘기를 하면 이제 여행, 항공, 호텔주 날았다. 네. 이건 누구나 예상했었잖아요. 타이밍이 언제냐가 좀 궁금했던 거지. 어쨌든 여행하고 항공주는 그게 좀 계속 좀 좋은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저는 이쪽에는 또 관심이 없어서 네. 이것도 일정 부분 테마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행 뭐 이제 코로나가 그래도 조금 초반에 비하면은 그래도 조금 많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향후에는 계속 이제 조금 더 증시에는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한국자산신탁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투자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스터디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요것도 한번 보시고 분기보고서 같은 것도 한번 보셔서 좋은 그 방향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